알지요. 네. 자, 지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전당원 뜻을 물어서 당명 개정하겠다. 요거 지금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네. 요 얘기는 계속 있었어요. 네, 그랬죠. 당명 바꿔야 되겠다. 이런 얘기는 있었는데 뭐 이거를 얘기하는 거는 뭐 또 다른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연말에 그 특별한 얘기는 의원들 아닌 돌아가면서 것 만나고 네. 상임위별로도 만나고 네. 그리고 선수별로 만나면서 여러 가지 고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쓴소리를 면전에서 한 의원들도 꽤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럴 때 이제 장동혁 대표가 당 이름도 바꿀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언론사에서 단독이라고 하는 명으로 기사가 나왔었는데 이게 사실 근데 말씀처럼 딱히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게 바꿔라. 아니, 과거에도 몇 번이나 새누리당에서 바꿨잖아요. 자유한국당으로 이름을 바꾼 바가 네. 있고요. 자유한국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바뀐 그러니까요. 건데 과연 뭐 그전에 내용이 미래통합도 한번 했죠. 아, 미래통합당도 한번 갔죠. 청교한 시절인데요. 자유한국당. 네. 오히려 뭐 이름 바꾼다라고 하니까 뭐 바꿔라. 바꾸는 이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비판과 조롱이 섞인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요. 과연 효과적일까 싶긴 합니다. 그렇죠. 저 얘기도 있고 이제 내란도 있고 한데 네. 그러면 맥락이 어제하고도 안 맞는 게 고성국 이제 뭐 얘기를 좀 해야 이 땅, 되는데 예, 고성국 TV 운영자입니다. 뭐 저도 친분이 있긴 한데 네. 저분이 저기 입당하면서 입당의 변이 참 놀라워요. 김재원 최고위원이 입당하라고 해가지고 입당해서 받아주겠다. 그래서 거기 던져져 넣었다. 이제 하겠다. 등등 고성국이라는 사람의 어떤 이미지, 예, 부정선거, 네.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그 서부지법 폭동 이런 것도 사실 정황권 행사를 이렇게 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뿐만 아니라 윤호개인 중에 윤호개인 아닙니까? 예, 그 고성국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윤석열 씨의 어떤 재임 기간에도 네. 굉장히 보수 유튜버, 뭐 극우 유튜버로서 혹은 그 당시 뭐 공통파 진행을 하긴 했었지만 네. 관저에 가가지고 꽤 술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하는 풍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이명수 기자가 또 그런 이야기들을 확인해준 바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계엄하고 하는 데서 있어서 일정 부분에 역할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절연의 어떤 그 바이브와는 전혀 맞지 않는 행태라고 하는 거죠. 말만 지금 절연한다라고 하는 이상하지 것이지 않나요? 사과하는 것이지. 행동하고 메시지가 비슷해야 되는데 전날 고성국이 입당했는데 다음 날 내란하고 계엄의 강을 건너겠다. 이게 맞나요? 아니, 제가 뭐 이해를 못하는 건가요? 세간의 많은 분들이 알고 있기로는 고성국이라는 분이 평론가에 그치지 않고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정무적인 판단에 네. 여러 차례 영향을 끼쳤다고 지금 세간에 알려져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윤석열의 탄핵에 반대하고 계엄을 정당화하는데 일선에 서가지고 뭔가 시청자들과 만나가지고 활동을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 오늘 워딩을 보면은 그런 부분들을 극기하겠다는 건데 그런 메시지와 고성국의 입당이라는 것은 안 맞죠, 안 너무 어울리지 않는 것이고 입당을 해서 과연 네. 평당원에 조용한 영향이 끼칠 것이냐. 빅스피커기 때문에 아마도 당의 진로와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놨을 때 과연 장동혁 체제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막 당장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러저러한 선언을 내놨는데 고성국 씨의 입장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지금. 네. 고성국 입당을 했는데 바로 탈당하시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지금 뭐 이해가 사실 안 되고 그 고성국 씨가 그때 기억나시겠지만 국민의힘이 그 자유통일당 그 우파 정당한테 공천 좀 달라 요번 지방선거 할 때 등등의 요구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아마 대구 경북이나 좀 좋은 곳 때 앞으로 입당한 게 그런 거와도 연관성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입당했을까요? 저는 조금 갑자기 입당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럼요. 당원도 아닌 사람이. 굉장히 저도 예. 뭐 당원 가입이 가능한가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말을 하면서 예. 일종의 퍼포먼스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방송에서 예. 퍼포먼스 한 겁니다. 고성국 사실은. TV가 133만 구독자가 어마어마해요. 있고 그 아침에 소위 말하는 극우 지지층들을 굉장히 몰아오는 채널인데요. 네. 오늘 아침에만 하더라도 보면 지금 진짜 지식인 윤민우 윤리위원장이라고 해서 이 윤리위원장을 띄워주는 방송을 했고요. 와우. 네. 예, 그리고는 이제 제 그냥 추정인데요. 지금 정도의 그 고성국 씨 스탠스라면 오늘 장동혁 대표가 이런 발표를 하는 거를 모르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는 서로의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한동훈을 정리하는 계기로서 오늘 그 기자회견을 하고 네. 하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당원 중심으로 무언가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네. 예측을 해보는데 왜냐하면 여기 이제 오늘 나오는 방송을 정리해 놓은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길 수 있다니까 이대로라면 잘하고 있다는 뜻. 장해찬 한동훈 징계 안 하면 100만 당원 들고 일어날 것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는 윤리 명단 유출 엄정 조사해야.
이런 스탠스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오늘 정도로 한동훈 이슈를 끊어내고 계속 자기 중심으로 가겠다는 뜻이 아닐까라고 예측해보기도 지금 합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와. 그 새로운 미래를 기약하면서 구체적인 그 청사진도 내놓았는데 네. 그중에 첫 번째가 청년 중심 정당이라고 선언을 했는데 2030 청년들을 우리 당의 실질적인 주역으로 만들겠다. 인재 영입 공개 오디션을 해가지고 선발된 인재들을 주요 당직에 배치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약간 불안한 느낌 오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게 생각나는 사실 우리 청년들이 청년 있죠. 그들이 네, 갑자기 이렇게 대규모 입당을 해가지고 네. 당에서 활동을 하는 그런 광경이 저 같은 경우에 그려지는 상황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전문가 중심의 네트워크 정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면서 매주 수요일에 민생 경제 점검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하는데 네. 사실은 이게 여당 때 해야 될 일을 지금 야당 때 하겠다는 게 야당이 왜 이걸 해요? 약간 굉장히 이거? 어색하게 느끼는 분들이 맥락- 많을 것 맥락이 같고 안 마지막으로는 맞고. 예. 국민공감 연대를 하겠다. 약자연대, 뭐 정치연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이런 연대체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노동약자 등을 위한 정책을 담당할 당내 부서도 만들겠다고 했지만은 과연 그런 전략과 전술을 국민의힘이 과거에 표방한 적이 있는지라는 의문이 벌써부터 드는 게 사실입니다.